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빨대를 활용해서 보리의 이삭을 쑥 놓아 볼 건데요. 노란색 계열 실들이고, 이거는 두께가 한 7mm 정도 되는 빨대인데요. 보리의 이삭 크기보다 약간 큰 4cm 정도 길이로 잘라 놓았고요. 6가닥으로 할 거예요. 보리의 이삭 맨 끝 한 땀 아래쪽에서 바늘을 빼주고, 요 선에다가 빨대를 살짝 대주고 이거를 감듯이 하면서 바늘담을 넣어주는데요. 자, 다시 바늘 이렇게 나오고 그 선을 따라서 바늘을 다시 넣어줘요. 바늘이 나올 때도 그 선을 따라서 나오고, 감으면서 바늘을 넣어줄 때도 그 선을 따라서 넣어주고, 원단에 일자로 그려놓은 도안선에 맞추어서 바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되는 거죠. 도안에 보리 이삭을 제대로 안 그려놓고 그냥 선만 표시해 놓은 것은 빨대의 굵기에 따라서 보리 이삭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이 빨대 크기대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3개씩 엮으면서 한 단씩 올라갈 거기 때문에 3개, 3개, 3개씩 해야 돼요. 지금 맨 아래쪽에 제일 진한 색을 6줄을 했죠. 그러니까 2개가 될 거고요. 지금 725번 중간 색깔 요것도 6번 감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다가 형성이 될 거고요. 자, 들어오고 나갈 때 선에 맞추어서 하는데 정확하게 선에 딱 맞지 않아도 돼요. 어림 잡아서 그 선 가까이에 바늘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빨대가 처음에는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손으로 잡게 되는데요. 몇 번 이렇게 감아 놓게 되면은 이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빼면서 또 실을 바꿨는데요. 위로 갈수록 점점 연한 색으로 바꿔서 할 거예요. 한 가지 색으로 다 해도 돼요. 표현하시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해도 되고요. 2번에 나누어서 술을 놓을 건데요. 빨대를 이용해서 보리 알갱이를 먼저 한 다음에 가장자리에 스트레이트를 나중에 할 거예요. 감은 실이 흐트러지지 않게 살짝이 잡아 빼는데요. 보리 알갱이가 6단이 될 수 있게 18번 감기를 했어요. 코바늘을 맨 아래쪽에다 넣고 아래 3개와 위에 있는 3개를 교차해서 이렇게 엮어주면 되거든요. 또 다시 위에 있는 3개와 아래쪽에 걸려있는 3개를 교차해서 빼주는데, 여기 빼준 모양이 실론 스티치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바늘 뜨기 할 때 겉뜨기 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랑 많이 닮아 있죠. 자, 이렇게 3개, 3개 해가지고 교차해가지고 지금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걸 고정시켜 주면 돼요. 맨 마지막에 실을 감았던 걸 끊었던 게 아니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그 바늘로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고정시켜 주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412구 약간 진한 베리에이션 실로다가 시작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9번 감기를 해 가지고 보리 알갱이가 3단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3개, 3개씩 엮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잘 맞춰서 해줘야 돼요. 꼭 3개씩 엮어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 3개 정도 엮으니까 보리 알갱이가 약간 이쁘게 모양이 나오길래 제가 3개씩 엮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늘담이 나올 때도 아래쪽에 그려놓은 그 도안선에 맞춰서 빼주는데, 어림 잡아서 그 도안선 가까이에 넣었다 뺐다 해주면 돼요. 정확하게 그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벌어지게 하면은 또 모양이 안 이뻐요. 어느 정도 가까이 도안선에 맞춰서 빼주면 돼요. 위에 갈 때 조금 연한 색으로 실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요. 감겨진 실이 3줄이 한 단으로 엮어질 거기 때문에 숫자를 잘 세면서 감아야 돼요. 다 감았으면은 요 빨대 스트로우를 살짝이 잡아당겨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고요. 숫자를 세보세요. 3개, 여기 또 3개 됐죠? 또 3개 됐고, 여기서도 3개 됐고, 3개.
전체 3개씩 됐는데 맨 아래쪽에다 코바늘 넣고서 위에 있는 3개와 아래에 있는 3개를 이렇게 교차해서 잡아 빼주고, 다시 또 그 위에 있는 3개와 맨 아래에 있는 고리 3개를 교차해서 빼주고, 연속해서 이렇게 교차해서 빼주면 돼요. 자, 위에 있는 것도 걸어서, 이걸 뺄 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바늘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자, 예쁘게 이렇게 빼서 끝에 고정시켜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 맞춰서 고정시켜 주면 돼요. 보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연결되는 단어가 보릿고개이고 가난이라는 그 단어랑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보릿고개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나고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시기죠. 5월, 6월 달에 농촌의 그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먹을거리가 다 떨어진 그런 상태인 거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정말 옛날 말이 되어서 실감이 안 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수탈하던 시기는 물론이고 1950년대에만 해도 보릿고개는 연례 행사처럼 왔기 때문에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된 거죠.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심하게 겪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엄마가 혼자서 7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 7남매를 키우면서 보릿고개를 겪으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해인가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정말 보리쌀 얼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얼마 그 기간을 버텼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보릿고개라는 시대적인 그 배경이 아니어도 여자 혼자서 7남매를 키우는 것은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그 매 순간이 보릿고개인 거죠. 보릿고개라는 가난한 시기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낳은 그 보리가 요즘은 웰빙의 흐름을 타고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죠. 예전보다 식생활이 윤택해진 만큼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해요. 이것은 보리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대장암 예방과 위궤양 환자한테 좋다고 하는데요. 보리에 들어있는 판토텐산 성분은 위궤양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변비 예방인데요.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인병 예방인데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성인병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로는 다이어트 효과인데요. 특히 보리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좋대요. 보리 특유의 껄끄럽고 어석거리는 느낌 때문에 그동안 보리밥을 안 먹었었는데 보리의 효능을 보면서 앞으로 보리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리의 주 성분은 전분과 펜토텐산 등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당질, 지방질,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등과 같이 비타민 B2, 니코틴산 등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리차 같은 걸 손쉽게 꾸준히 마시면은 이장장애에서 오는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과 헛배 부르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 열이 났을 때 해열을 해주고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해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꽁당보리 축제가 열리는데요. 5월 초쯤에 열리는 것 같아요. 3박 4일 일정으로 되는데
올해로 14회를 맞았다고 해요. 매년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 있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이고요. 구성이 탄탄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 농업 정보들 있죠.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체험관들이 있대요. 또 좋은 것은 보리 원료를 음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들인 거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농업 축제인데요.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농업 축제도 발달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야생화 전시도 한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그런 잡초들을 예쁜 화분에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면 그 들꽃조차도 작품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꽁당볼이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정겹고요. 추억을 선사하고 건강을 챙기게 하는 느낌이어서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꽁당볼이 축제를 하는 그 장소가 상당히 넓다고 해요. 보리밭을 배경으로 한 그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넓은 것 같은데요. 5월쯤이면은 날씨도 많이 풀렸을 거고, 계절은 또 초록일 거고, 군산에서 즐기는 보리 여행,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있는데요. 2019년 올해에는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했다고 하니까는 기간이 엄청 긴 것 같아요. 20일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화분 농장 중에 전국의 최대 규모라고 해요. 넓이도 상당히 넓고 기간도 아주 긴 것 같아요. 또 여주 상백리에 보리축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6월 초쯤에 하는 것 같아요. 보리가 누렇게 익은 상태인데요. 그 보리밭 사이사이에 예쁜 문구들이, 좋은 문구들이 있는데, 그 황금 물결 보리와 함께 그 문구들이 너무 좋아서 토닥토닥하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해남에는 연호 보리축제가 있는데요. 4월 말쯤에 하는 것 같고요. 얀얀이 농원이라고 해서 20만 평이 넘는 아주 드넓은 청보리밭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각종 축하 공연하고 체험 행사를 한대요. 경상도 쪽에 보리축제에 가볼 만한 곳을 한 군데 찾았는데요. 안동호 섬마을 천보리축제예요.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에 있고요. 이 지역이 친환경 경관단지로 조성되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버려져서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보리밭으로 너무너무 멋있게 탈바꿈했는데요. 위에서 본 항공사진이 이렇게 멋있어요. 금방 UFO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게 해주는데요. 이거 보면서 너무 신났어요. 여기는 독특하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출렁다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렇게 화려한 연날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그 행사들은 기존에 하는 문화축제 행사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가난한 시절에 중요한 먹거리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은혜로운 보리였었는데요. 요즘은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보리를 등한시할 것 같았었는데요. 보리의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유익함 때문에 지역마다의 보리축제로 재탄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행복을 안겨주고 있네요. 요즘 보리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신선했던 거는 새싹보리예요. 저는 보리 쌀만 사람들이 먹는 줄 알았는데 보리 새싹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먹는 줄은 이번에 알고 참 신선했는데요. 15cm 정도 자란 보리의 어린 잎을 말려서 곱게 갈아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고운 연두빛이 녹차를 연상하게 하는 그 향이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을 넣어서 요 보리가루하고 저어주면은 달달한 보리 라떼가 된다고 해요. 물에 그냥 섞어서 마시게 되면은 향긋한 청보리차가 되고요. 삼겹살 부위에 이 가루를 뿌려주게 되면은 잡내를 없애준다고 해요. 새싹보리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였는데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고지혈증 예방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가루 이외에도 환이나 즙 또는 항과 같은 다양한 제품으로 보리 새싹 분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보리커피예요. 볶은 보리가루로만 맛을 낸 그 보리차는 다소 밋밋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커피가루를 반반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커피 특유의 카페인 과다 섭취는 줄이면서 보리에 함유된 철분과 칼슘을 온전히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보리커피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요즘은 커피 소모량이 워낙 많으니까는 국산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저도 하루에 커피를 한 잔 이상 마시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국내의 커피 소모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카페인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근데 보리커피 같은 경우는 카페인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시기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리커피는 소모하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국산 보리커피로 일반화 대중화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보리커피가 되기를 기대해봐요. 보리 스티치에 보리 알갱이를 다 놓았는데요. 이젠 보리 수염을 해볼 거예요. 보리 수염은 면사가 아니고 레이온 실크실인데요. 살짝 광택이 있는 실이에요. S783번인데 이것도 6가닥으로 되어 있는 실인데 한 가닥만 바늘에 끼워서 이 끝에서 보리 알갱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보리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것 중에 소비량이 또 굉장히 큰 게 있는데요. 그거는 맥주예요.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수제 맥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신다고 하니까요. 그 소비량이 엄청나겠죠. 가게집에 가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그거는 건빵이에요. 건빵 그러면 생각나는 게 군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생각이 나는데 건빵을 만들 때에도 보리 건빵이 있어요. 이 사진은 보리개떡 사진인데요. 손으로 꾹꾹 눌러서 그냥 넙더디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요즘은 웰빙 바람을 타고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데코레이션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요. 옛날 속담에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속담에 아주 충실한 것 같아요. 개떡의 무한 변신이죠. 가래떡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가지 컬러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보리 가래떡이에요. 이걸 잘라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요리도 할 수 있죠. 수 놓는 그림이 시계여서 가운데는 그림이 없고 양쪽으로 보리 그림이 있는데 한쪽에 있는 보리를 지금 했고 반대쪽에 있는 보리 수염을 해볼 거예요. 하는 방법은 저쪽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보리를 원료로 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메주예요. 우리 식생활에 꼭 필요한 고추장, 된장, 간장. 한식을 만들 때 이걸 빼놓고는 한식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메주가 콩으로만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리가 들어간 보리 메주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깊고 구수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해요. 저희 가족들이 갈비집에 가면은 그 된장 나오잖아요. 막장으로 담근 그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그걸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깃집에 그렇게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집에서 한번 막장을 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보리를 넣은 그 막장을 담가 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실패했어요. 간을 못 맞춰서 실패했는데 언젠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요. 보리의 활용은 기초 양념류에 뿐만이 아니고
보리로 된 이 떡집에 가면 다양한 그런 떡들과 강정 같은 간식들, 빵집에 가면은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고 수많은 빵들이 있는데요. 예쁘기도 하고 맛도 굉장히 좋은 빵들이죠. 보리는 현대인과 함께 진화하는 식품이 되었는데요. 보리 섭취로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빨대와 코바늘을 활용해서 보리의 이삭을 수 놓아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래쪽에 동그랗게 그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체인 로즈 스티치를 활용해서 수 놓아 볼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